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현재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하고 그다음에 UBS 이쪽은 조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금리가 빠질 것 같다. 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좀 연준하고 비슷한 움직임, 시장에 가까운 움직임인데 이 모건 스탠리랑 UBS만 뭐 이런 그 지금 숫자 보시면은 이 숫자가 상당히 낮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침체가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뭐 GDP나 뭐 이런 게 안 좋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모건 스탠리하고 그 UBS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이제 침체가 오니까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연준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UBS는 되게 빨라요. 내년 3월부터 인하를 시작한다. 이건 상당히 빠른 그런 느낌이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4분기에 이제 인하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싶은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많이 그 차이가 날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오늘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위스는 오히려 올렸잖아요. 연말 목표가를 4,500으로 올려서 이거 뭐 각자 이제 좀 시각이 다른, 그러니까 데스크 각 그 파트별로 좀 다른 것 같다. 그걸 이제 JP 모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그때 확인하고 UBS는 그 24년, 그러니까 내년 말 금리가 2.5에서 2.75 사이,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금리가 되고 2025년이 되면 최종 금리가 1.25까지 빠질 거랍니다. 이건 이제 요즘 말하는 그 고금리 뉴 노멀에 대한 그거와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2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그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도 모건 스탠리는 조금 늦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4분기 이후 매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FOMC 미팅 때마다 25bp를 내려서 2.375까지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시나리오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주식시장도 이제 폭망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완전 그러면 24년 폭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시나리오고, 골드만삭스가 조금은 그래도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이성적이다? 네, 그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골드만삭스는 지금 보시는 여기가 지금 내년 4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25bp씩 내려서 3.5에서 3.75, 요 수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준의 견해 자체가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부는 그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 뭐 그 정도에서 좀 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오늘 코어 PC가 지금 아까 4였죠, 그죠? 네네네. 네, 4였는데 지금 2.5까지 내려오면은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죠. 그러니까 코어 PC가 2.5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시장의 어떤 베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UBS나 모건 스탠리처럼 그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또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그냥 그 현재 월스트리트 일반적인 시장 전망하고 뭐 연준의 그 전망
가장 근접한 그런 걸 내놓은 상태죠. 그래서 만약 그 앞서 처음 화면에 봤듯이 실업률이 뭐 4점 뭐 한 3,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이제 좀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뭐 골드만으로 가야 조금 골디락스 같은 시장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나온 내용을 이제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건데,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을 버리고, 채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여기 지금 채권이 지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채권을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좀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강세로 간다는 건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 이걸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최대폭으로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채권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JP 모건 내에 두 분이 있는데 폴라노비닉 이 사람은 전략가잖아요. 예. 우리 뭐 한국으로 말하면 투자 전략을 하는 사람인데 이 콜라노빅은 좀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위험 보상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높고 통화 정책도 당분간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중에 이제 유동성의 어떤 버퍼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줄어 감소해서 없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가를 올리기에는 유동성도 좋고 그다음에 그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도 높고 대출 기준도 강화돼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안 좋게 본다. 이런 시각인데 같은 회사 내에 이분 앤드류 타일러라는 분은 이제 데스크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실제 트레이딩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매를 하는 사람. 매매하는 예, 분. 예. 이쪽은 그러니까 저쪽은 전략적 그 분석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략적인 파트고 이 사람은 전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쪽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전략 밑에 전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제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술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금요일에 셧다운 위험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거가 했을 때, 만약 그렇게 해서 하락한다면 매수 견해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장 뭐 큰 부분은, 일단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 실적도 괜찮고, 또 테크니컬 분석상도 긍정적이고, 또 연착륙에 대한 어떤 이 내러티브가 괜찮고,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JP 모건의, 그러니까 증권사, IB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어디 쪽에서 이야기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두 가지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은 기존 주택 판매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 보면, 만약 이렇게 지금 주택 판매가 안 되면 어디가 소비가 안 될 거냐? 매트리스가 안 된답니다. 매트리스요? 네, 매트리스 판매가 확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나와요. 요 주황색.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주택을 뭐 교체할 때 매트리스도 교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택을 교체한다는 말은 우편 번호가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편 번호가 바뀌는 숫자가 많을수록 매트리스 판매량이 늘어난대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적고
뭐 여기 보시면은 가구나 프리미엄 가구도 줄긴 하지만 매트리스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관련 뭐 이런 쪽은 좀 최근에 그 매트리스 그 가구 이름 뭐죠? 그 옛날에 IPO 했던 까먹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그 매트리스? 매트리스만 전문으로 교체해주는 회사 있었잖아요.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런데 어, 그런 쪽으로는 매트리스만 교체해주는 회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겠습니까? IPO 한 회사 IPO, 있었잖아요. IPO 한 기업? 네. 음.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손절매한 기업. 그래요? 네. 예. 네, 잊어버리고 싶어서 생각도 안 나요. 네. 예, 일단, 혹시, 예, 기억나면 네. 알려주십시오. 예. 네. 자, 그 다음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그 골드만삭스가, 의견을 내놨는데, 이 빅테크에 대한 모멘텀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모멘텀은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라 이걸 거스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다른 쪽에도 이제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빅테크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이제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그나이트, 뭐, 아마존의 리인벤트, 이쪽이 향후 촉매제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그 헤지펀드의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기록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당분간은, 빅텍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빅텍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냐. 섹터별로 그 봤을 때, 테크 섹터가, 이제 ROIC하고 이제 WACC, 요거는 비용이고 요건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ROIC가 WACC보다 그 클 때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보다 자기 자본 비용이 더 훨씬 높을 때가 이제 크니까 투하 자본 대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과거 이제 2000 뭐 여기가 한 2005년부터 해서 완전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위쪽에는 진한 남색이 ROIC고 밑에 하늘색이 WACC인데 이게 지금 22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 창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그러니까 줄고 있는데, 많이 줄고 있는데, 투하된 자본 대비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텍이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지금. 이런 뭐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성장이 더 붙으면, 최근에 뭐 성장이라면 AI가 붙었을 경우 더욱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이야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서 후발주자로 언급한 게 AMD, 우버, 넷플릭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요걸 또 이제 후발주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서비스나우까지요? 네네. 그렇게 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버가 가장 그 S&P 500 그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월요일 뭐 그 키움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가총이 가장 크잖아요. 그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에 크고, 또 하나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S&P 400 중형주 벤치마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으로 넘어갈 때 400에 있는 물량이 빠지고 500을 사고 뭐 이렇게 되면은 큰 효과가 아주 크게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400을 그 인덱스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네,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 펀드 규모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인덱스 펀드 이 7.1조 달러. 그러니까 요거 비중에다가 요게 지금 시가총액 가지고 S&P 500 전체 마켓캡을 나누어서 곱하면은 약 220억 달러 정도 추가 이제 대기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이 룰루레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룰루레몬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10.3%. 그러니까 어, 이게 다른 쪽 벤치마크에 없는 상황에서 포함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그날 하루. 그 발표되는 되면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약하죠.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뭘 제치고 들어가냐? 지금, 예, 요겁니다. 뭡니까? SEDG. 솔라 모르, 엣지? 네. 아, 마음이 아픕니다. 솔라 이제 엣지 마음이 이게, 아픈데. 이게 참. 시가총액이 지금 40억 달러로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75%, 그렇겠죠. 예, 하락을 많이 해서. 75% 빠져서, 원래 S&P 500의 최소 그 유지 시가총액이 146억 달러거든요. 음, 네, 이거 밑으로 내려간 기업은 교체 대상 종목입니다. 근데 그 아, 가운데 가장 그 시가총액이 낮은 게 솔라이즈입니다. 솔라 엣지? 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얘는 또 더 나오게. 지금 전망이 네. 그런 것이고 결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닌데 예, 이제 예, 맨 예. 밑에부터 맨 바꾸겠죠. 밑에부터? 네, 그렇겠죠. 그럴 참.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 맨 밑에부터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참. 것 같고요. 예, 예. 다음은 데나이브스는 계속 IT에 대한, IT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AI 지출에 대한 타이달 웨이브, 뭐, 헤일이죠, 헤일. 막, 음. 한국말로 헤일급이다, 뭐, 어, 해일급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테크의 불마켓이 시작된다, 2024년에. 그래서 음, 이걸 지금 시장이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하고 AI 지출이 약 20에서 25%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음, 언급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데이터독이랑 팔란티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뭐 음. 이 종목은 뭐 언급한 거니까 제가 뭐라 그럴 건 없고. 다음은 미국의 최대 규모 공적 연금인 음. 캘리포니아 연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연금이 전기차에 베팅을 했다. 이 내용을 마켓워치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음, 리비안입니다. 두 음, 개를 샀고 또 하나, 세 개를 많이 늘렸는데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고요. 그 세 개를 늘렸다는 기사를 한번 이제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전환하기가 싫어갖고. 네, 일단, 네.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캘리포니아 연금에서 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라. 그냥 네. 이쪽도 이런 되게 연금이라는 데는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죠. 네, 네. 약간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베팅을 했다는 거. 요거 이제 그냥 테슬라 주주분들은 뭐, 좀, 그래도 안심하고 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H200, 요거 이제 새로 이제 나왔는데, 어, AI 컴퓨팅 플랫폼을 강화하는 요런 쪽이고요. 저희가 이쪽 GPU의 최신 AI 가속기에는 HBM3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HBM3E, E가 들어갑니다. 확장판이 들어가고, 속도도 이제 지금 초당 4.8TB, 그 다음에 메모리도 141기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A100에 대해서는 뭐 2배, 2.4배, H100 대비는 뭐 3.35TB인데 지금 4.8TB니까 속도가 그만큼 늘어나고요. 메모리는 80기가에서 141기가로 이제 늘어나는데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이제 뭐가 새로 나오니까 모멘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봤던 지금 9일 상승인데 아마 넘어가면은 상당히 긴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건 넘어가면은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네. 그 최근에 한 번 팔란티어가 주가가 올랐는데 이건 팔란티어가 언급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영국 NHS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병원에서 AI를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위험군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고요. 또 하나는
뭐 그 병실에 있는 주전자, 냉장고 같은 데 전자 센서를 AI랑 연결해서 환자의 그 식음료 습관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자 문제를 해결하고 허약한 환자를 예방 조치하고 뭐 고위험 환자를 예측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필요하게 응급실 방문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병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방지하고 일반 예약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AI를 통해서 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만드는. 근데 이게 팔란티어가 지금 다른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그거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서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